여러분 안녕하세요. 3L입니다. 자, 오늘은 그 다스칼로스 시리즈에 나오는 염체에 관한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질문도 좀 들어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저는 이제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 위주로, 거기 제 생각 조금 이렇게 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 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의식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온 우주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하나. 원마인드. 나의 마음, 너의 마음, 원마인드. 모든 원마인드. 저기 동물, 여기 조명, 다 하나의 원마인드. 이 하나의 의식이 꾸는 꿈이 바로 물질 우주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 뜬구름 잡는 소리냐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빨라요. 체험만큼 강렬한 게 없어요. 하지만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지? 자, 우리 사람으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밤마다 꿈꾸잖아요. 자, 우리가 밤에 꾸는 꿈에서 어느 날은 내가 꿈속에서 개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고양이가 되고, 어느 날에는 저기 나는 새가 되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사람이 되고 또 너가 되기도 하고, 저기 저 다른 사람 되기도 하고, 뭐 처음 보는 개상한 얼굴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하게 될 수 있잖아요, 꿈속에서. 그죠? 꿈속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모습을 바꿀 수가 있어. 근데 하지만 그 꿈에서 깨고 나면 누가 있죠? 단 한 사람뿐이잖아. 꿈꾸는 사람, 당신, 단 한 사람. 그쵸? 마찬가지로 이 우주도 지금은 나랑 지금 이 영상 보는 여러분들이 서로 다르게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의 의식이 있다고요. One mind, oneness, 하나님, 성령, 불성,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자, 제가 이것을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의식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뭐죠,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의도하는 것이 의도. 자, 근데 우리가 의도할 때 무엇을 쓰죠? 의도할 때 우리는 생각으로써 의도를 합니다. 그 성경 보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였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게 뭔 말이냐면 태초에 의도를 했다는 거야. 뭘로? 생각으로. 우리 생각은 보통 사고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 보면 이렇게 하잖아. 내일 뭐 해야지, 내일 뭐 어떻게 하고, 오늘은 이거 하고, 이거를 생각으로서 사고를 해요. 언어로서 생각한다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거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요 창세기에 이런 게 담겨 있어요. 창세기에 다 창조 원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더 순수한 차원에서는 그 이미지나 느낌, 이렇게 상징이나 기호 등으로 이제 사고를 하긴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언어라고 봐야지. 언어라는 거의 범주를 좀 넓히면 생각을, 형태를 드러내는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언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의식의 가장 첫 번째 기능, 원마인드의 첫 번째 기능이 의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서 의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창조주의 능력 발동이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그리는 것 자체가 창조주의 창조 진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요. 네빌 고다드도 똑같은 말 하죠. 네빌 고다드가 그 맨날 그 성공파리들, 그 이제 막 마음으로 그리면 다 된다는 애들이 활용하는 게 네빌 고다드인데, 사실 네빌 고다드는 그 여러분의 그 성공을 믿기로 그 사람은 영적 원리를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러면 이 창조 진료에 에너지를 계속 보탤수록 물질화됩니다. 즉 농도가 짙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으로 사고하는 것에 계속 에너지를 보탤수록 그 농도가 짙어진다고. 따라서 그 농도가 좀 낮은 차원들 있잖아요. 밀도가 낮은 차원들은 아스트랄 차원이니 뭐 멘탈 차원이니 이런 것들에서는 생각하는 게 바로바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충분히 그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자각몽 상태 혹은 이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아스트랄 차원. 우리가 물질계에 있지만 우리는 물질계, 아스트랄계, 멘탈계 동시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랄계로 가면
바로바로 원하는 것을 이제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의식이 각성 정도에 따라서 거기서 그냥 신처럼 바로바로 다 만들 수가 있어. 진짜로. 그건 직접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그게 가장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게 바로바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좀 날고 있잖아요. 날다가 날아야지 하면서 날다가 갑자기 좀 무서운 거야.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바로 이제 꼬라박기 시작해. 무서운 게 실현되기 시작해. 이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되게 안 좋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면 거기 환경을 싹 다 바꿔요. 네. 막 뜨거운 곳에 있잖아. 그러면 그 냉장고 안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바로 물화되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실험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고 초반에는 재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물질계가 더 재밌어요. 그거 금방 질립니다. 여러분 그 게임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게임에 그 난이도가 없으면 그 재밌겠어요? 게임이 그냥 하고픈 대로 다 돼. 근데 장애물이 없어. 그럼 게임이 아니지. 그건 안 합니다.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처음에만 재밌지 금방 질려요. 아무튼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것의 강도는 에너지의 부여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 현실 창조니 끌어당기 법칙이니 그런 것인데 그 일반적인 대중에게 꿈파는 수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려면 이것을 꾸준하게 원하는 상의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시하고 싶은 것이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 이게 엄청 중요해요. 바른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양심적 생각, 파괴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에 관련된 염체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게 이제 트랜스서핑 시리즈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거기서 펜듈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식 싸움이 엄청 치열하다는 거야.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의식 싸움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의식 싸움? 사랑과 두려움의 의식 싸움. 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자유와 통제의 의식 싸움.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정치판이 다 그 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범위로 가느냐, 인간을 계속 통제하는 범위로 가냐, 그 싸움 계속되고 있잖아, 정치판이. 그죠?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순전히 내가 하는 생각들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닐걸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다른 생각들, 염체, 펜듈럼 틈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사는 생각도 사실 온전히 내 것은 없어요. 어딘가 영향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개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바른 생각, 뭐 홍익인간이라던가 만물을 이롭게 한다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그런 생각 에너지를 부여할수록 그게 형태를 띠게 되고 물질계도 나타난다니까. 거기 뭐 관련된 정당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게 이제 물질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염체적인 차원에서, 아스트랄 차원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생각하도록 영향을 계속 미칠 수가 있고, 그렇게 세상에 기여를 하는 게 이것이에요. 바른 생각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 그럼 이제 다스칼로스 시리즈에서 말한 생각, 욕망, 염체와 욕망, 생각, 염체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아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욕망 대신 감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욕망보다 감정이 더 포괄적이니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 개인이 주체성을 가지고 사냐 아니면 노예성을 가지고 사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자, 여러분, 선동이라는 것은 무엇에 호소해야만 하나요? 아무리 완벽한 논리, 가치, 이성적 사고에 선동이 통하나요? 완벽한 생각이 있어. 근데 이거에 사람들이 동조하고 선동을 해요? 안 당하죠. 하지만 그 무논리적이거나 강렬한 감정을 띤 그런 곳에는 사람이 선동이 잘 되죠. 그쵸? 즉 선동이라는 것도 우리 감정의 호소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동 당하는 것 자체가 감정, 생각의 염체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이 염체에게. 즉 주변 인식들로부터 감정이 일어나고 이 감정을 통해서 사고가 형성되는 것을 감정, 생각, 염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도 볼 수 있잖아요. TV 보면 바로 나와. 서로 혐오하고 남녀 갈라치고 이런 것들 다 감정, 생각, 염체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히틀러가 어떻게 대중을 선동할 수 있었죠? 우월감이라는 걸 통해서 하지 않았나요?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감. 그렇죠? 당장 여러분 오늘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에 매몰되어서 하루 종일 그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재생산하는 것도 포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감정, 생각의 염체예요. 이렇게 형성된 염체는 계속해서 해당 감정을 만들어내기를 유도합니다. 감정을 더 많이 내뿜을수록 더 많이 그 염체 에너지를 부여하게 되죠. 그 염체 에너지가 더 커지면 그 염체는 더 당신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어요. 자, 더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을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겠죠. 계속해서 그 염체는 힘을 키울 거고 당신은 약해지겠죠. 그 결과가 뭐죠? 우울, 불안, 분노, 우울증 이런 것들. 거의 이제 완전 무기력해지잖아, 한 사람이. 그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지배당해갖고 에너지를 거기에 다 뽑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상담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멍하다고 해. 멍하다고 해. 의식 에너지를 많은 부분을 거기 뺏기니까. 하지만 이런 염체들이 그렇게 센 염체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의 진료를 딱 끼워서 활용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에너지 부여하게 되면 한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이런 염체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런 말들 하잖아.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내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지가 만들어 놓고는 아니면 그게 외부로 형성된 것이거든. 결국은 당신이 그에 맞는 파장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특정 그 감정, 생각, 염체에 동조하는 사람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것이 세상을 이끌게 됩니다. 우리 세상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대중이 다수의 의식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변해간다고요. 그래서 그 지배계층들, 엘리트들이 대중 선동해서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때 계속 이렇게 선동, 세뇌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미디어 컨트롤하는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미디어 컨트롤하는 것에. 미디어 컨트롤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거꾸로 하셔야죠. 감정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유도하는 그런 감정, 생각으로 이제 선동을 당했다면, 그런 염체를 형성해 왔고 거기 에너지를 보탰다면 이제 반대로 하셔야지. 바른 생각을 토대로 거기 감정을 입혀야죠.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사건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나의 가치나 신념 혹은 그 신적 원리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에너지 부여할 가치가 없다면 그냥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더 이상 끝. 이거 의미 없어. 내가 하루에 일어나는 일에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없어. 내가 할 만큼 했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는 것들. 이게 마이너하게 보면 그렇고 크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올바른 생각 통해서 거기 감정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면서 그걸 세상에 기여하는 것들. 좀 더 예를 들자면 내가 바라는 그 나의 다른 현실, 뭐 집을 원한다 칩시다. 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내면의 안정을 더 얻고 이를 통해서 외부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생각의 열정, 기쁨이라는 것을 더해가는 것이에요. 이걸 현실 창조 쪽으로 염체를 좀 활용하면 이런 식이라고요. 뭐 이거 방법은 굉장히 많긴 한데 이제 구체 형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심상 통해서 방사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자, 그거는 너무 이제 현실 세계에 둥 떨어진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현실과 떨어진 그런
역적 원리들이나 D 등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 유튜브 하는 의미도 사실은 기여하고 싶은 게 가장 크기 때문에 너무 현실과 떨어진 거는 기회가 된다면 멤버십에서 좀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염체를 형성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명상 가정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명상한다고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좀 훈련에 가깝습니다. 훈련에. 저는 의식을 빛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빛을 이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퍼진단 말이지. 심지어 퍼지는 것도 모자라서 그 흐림 엉뚱해. 근데 이 빛을 레이저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 몸 만드는 거랑 비슷해. 그냥 의식이랑 근육을 단련을 하는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한 5세까지 아주 그 능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거의 탈인간급. 눈앞에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만들어갖고 보인다니까 이렇게. 지금 안 돼. 전혀 안 돼. 보이면 이렇게 돌렸어요. 이걸 막 돌려도 보고, 만져도 보고, 이렇게 깨물어도 보고, 사과 같은 거 그려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이거 청사과 한번 그렸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께서 청사과 사오시더라고. 요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이게 신비가들 걷는 길이에요. 저 지금 전혀 그런 거 안 돼요. 그때 제가 얼마나 이제 몰입력이 좋았냐면 한번 몰입하면 한 3시간 4시간 그냥 몰입했어요. 꼬맹이가 벽 보고 이게 명상은 또 아니지 집중을 했다니까. 벽 보고 이제 벽에 보면 벽에 패턴들 있잖아요. 그 패턴들 중에 한 군데 이제 딱 포인트 찍어 거기 집중 몰입하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몰입할 수 있나 그런 걸 했다니까. 그 꼬맹이가 미쳤나봐. 지금 태어났으면 그 병원 보냈지. 정신병 있다고. 안 그래.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가 말투가 더 고상했어. 그때 막 한자 공부하고 해가지고 애가 말투가 왜 이렇게 고상하냐 막 그랬던 것 같아. 주변 어른들이.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몰입을 하면요 시공간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제 벽돌이 한번 머리 위로 떨어진 적 있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피한 적도 있고. 의식이 핵심이에요. 의식을 컨트롤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저는 이거 지금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뭐 영능력, 신비주의 이런 거 전혀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바이크 타고 게임하고 이러고 있어요. 드론 날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나날이 쇠퇴하고 있어.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랑 소통하고 제 삶에서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 더 좋아요. 경험하고. 아마 제가 5세 이전에 막 6세 이전에 유치원 때 그런 것들 한 이유가 아마 전생의 업이었을 거예요. 제가 태몽이 신수 밑에 있는 태몽이었거든. 그런 쪽에 있던 애였던 것 같아. 아무튼 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걸 좋아합니다. 저 유튜브 있잖아요. 이거 얼마 전에 아는 분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이런 거 하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 저는 조용하게 평범하게 조용하게 그냥 저는 이거 아파트 이런 것도 싫어해요. 그냥 조용한 걸 좋아해요. 조용한 거 적막한 거 고요한 거. 그러면서 이제 동네 마실 나가면서 오토바이 타고 드론 날리고 사진 찍고 이러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내버려 두질 않네. 세상에 내버려 두질 않아. 이거 안 하면 자극을 하더라고. 계속 너 그렇게 생 보낼 거야? 인생 낭비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아무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하는 게 이게 단련하는 게 이게 저런 가족이라고요. 그 한 개인이 그 몰입력이 그 정도 나와야 된다고. 몰입력이 그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매일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매일 뭐 적어도 3일 한 번씩은 해야 될걸요. 안 하면 이게 점점 이제 풀리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근육 같은 거예요. 근육 같은 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특정 대상을 심상만으로 완전히 구현해야 돼요. 즉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셔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그걸 만들어야 돼. 몰입 정도가 그 에너지 부여하는 정도랑 비례합니다. 염체. 처음에는 단순히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는 훈련으로 시작합니다. 생각이 안 흐트러지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촉각, 냄새, 기타 다른 오감 속성 부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개를 만든다 이러면 거기 성격적인 측면까지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염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특정 장소와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의식을 쓰게 되면 거기 바로 날아가요. 바로 이렇게 슉 가. 의식이 그냥 순식간에 가요. 글로 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바다 같은 데 떠올리잖아요. 떠올리면서 이제 그걸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리냐면 그 주변의 공기, 냄새, 그때의 분위기, 물의 촉감, 바람의 강도 막 다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로 이렇게 슉 빨려 들어가요. 하면 거기 헤엄치고 다 할 수 있어. 물고기 잡고 다 할 수 있어. 똑같이 느껴. 자, 이런 이제 이게 뭐 평범한 경험은 아니죠. 이런 길을 걷는 자들이 이게 수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자들의 유튜브 이런 데 안 나와. 그런 신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데 쓰면 지 업보되거든. 안 나와. 그 TV 나와서 초능력 쇼 하는 애들이 사기꾼들이나 그런 거 하지. 이런 보통 이제 이런 길을 걷는 자들은 염체마다, 저는 전혀 그런 능력 없다 했고, 그죠? 지금 없다 했어요 저는. 보통 이런 길을 걷는 자들은 보통 염체마다 수명을 부여합니다. 인간이 그 창조주의 속성 가지고 있기에 그 생명체도 이게 염체도 생명체랑 비슷한 속성을 가지게 돼요. 모든 생명체가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고 해. 염체는 애초에 어떻게 형성이 됐죠? 한 개인의 그 몰입을 통해서 에너지가 부여가 됐잖아. 생각 통해서 에너지가 부여됐잖아. 생각 감정의 형태로.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냐면 염체는 다른 무엇이 그 생각 감정을 계속 하도록 유도를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이 되게 안 좋아졌다. 되게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한다. 약탈하고 강간하고 뭐 착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맨날 그 염체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런 염체들은 돌아다니면서 자기랑 파장 맞는 사람한테 가서 계속 그런 생각하도록 유도를 해. 네. 계속 그런 생각하도록 유도를 해. 나쁜 생각하도록. 알겠죠? 그래서 이 수명을 부여한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창조주의 진료를 다루는 수련도 같이 이렇습니다. 뭐 염체 트레이닝하고 의식 트레이닝하고 영능력 컨트롤하고 이런 것도 가치롭지만 저는 여러분이 삶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치롭다 여겨요. 악기를 다루든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행정 업무를 하든 뭐 심리 상담을 하든 다 가치롭다고 여겨요. 이런 신비 수행은 일반인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어릴 때 제가 영적 서적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게 재밌어서 읽었어요. 불교 서적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00권 읽었을걸. 1000권 이상 될 거야 아마. 다 읽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거든. 난 소설보다 그게 재밌어. 하여튼 전생에 그런 쪽에 좀 관련이 있다니까.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흥미롭거나 재미도 없어요. 저는 지금은 요즘에는 그 에버 PV 드론 날리는 거 그거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 그게 더 재밌어.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루가 더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코스예요. 다른 코스. 다른 가정이라고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당신의 삶에서, 가정 내에서, 당신의 그 사회나 직장 내에서, 환경 내에서 그 주변에게 사랑과 감사를 베풀면, 그러면 그런 당신의 직업적 능력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염체의 이 기본 원리, 우주 창조 원리부터 해서 염체의 그 속성이 왜 창조 진료인지부터 해서 어떻게 훈련할 때 하는 것까지, 그리고 생각, 감적, 생각, 염체 이 두 개가 어성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제 영상 보면서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호기심 충족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바른 생각을 품고 바른 감정을 내 주변에 방사하는 것, 바른 생각을 통한 바른 감정 방사하는 것, 그 염체를 형성해 가는 것, 혹은 트랜서핑식으로 그 펜듈럼을 만들고 에너지를 부여하는 것, 그게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상 보면 이제 신비한 것들에 관심 가져서 오셨겠지만
그것이 정말 당신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단순 호기심 충족인지,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영적인 것보다 당신 삶 바로 옆에 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멤버십으로 할지 일반으로 할지 좀 일단 올려놓고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저는 이런 주제가 그 현실 도피 수단으로 활용 안 되었으면 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거 영적인 거 빠지는 사람들 보면 현실 도피 정말 많이 해. 양심에 손 얹고 얘기해봐. 현실 도피 내가 안 하는지. 그럼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혹은 돕는 3L입니다. 감사합니다. 뿅.